전기기술사 실무과정 HVAC 시스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개요, HVAC 시스템 구성도, 냉동기, 냉수, 냉각수, 펌프, 냉각탑, 공조기, 배관 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예정이고, 먼저 HVAC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 분야, 자동 제어 분야, 그 다음에 기계 분야, 이렇게 세 분야가 같이 협업을 하는 분야가 되겠는데, 역시 메인은 기계 분야가 되겠죠. 공조 시스템은 메인이 기계 분야이고, 이 기계 분야에서 구축한 것들을 움직이기 위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자동 제어 또는 뭐 개장, 제어 분야라고도 하는데, 자동 제어 분야에서 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주요한 모터라든가 냉동기 같은 것들의 기동반을 공급하는 업무 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전기 기술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대규모 수용과, 예를 들어서 반도체 플랜트라든가 이런 대규모 수용가에 있어서는 이런 HVAC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전기 분야에서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하고, 전혀 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 분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분야에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을 초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 제어 분야에 대한 설명이 좀 광범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분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자동 제어 분야, 제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결국 이해하게 되면 전기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제어 분야도 설명을 같이 좀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HVAC 시스템의 구성도인데, 구성도는 크게 냉동기와 냉각탑과 공조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냉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냉수 순환 펌프와 냉각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냉각수 순환 펌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CW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칠드 워터 펌프, 즉 냉수 펌프가 있고, 냉각수 펌프가 있습니다. 냉각수 펌프가 있는데, 전기 분야의 스코프는 이 냉동기를 돌리기 위한 냉동기 기동반을 제공하는 것이 전기 분야의 스코프고, 이 냉수 순환 펌프를 돌리기 위한 MCC반을 제공하는 것이 전기 분야. 마찬가지로 냉각수를 돌리기 위한 MCC반, 그 다음에 냉각탑에 있는 이 냉각탑 팬을 돌리기 위한 MCC반을 제가 공급하는 것이 전기 분야의 스코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도는 이 냉동기에서 냉수를 만들어냅니다. 냉수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이 냉수는 6도씨에서 7도씨 정도의 냉수를 만들어냅니다. 냉수를 만들어내면, 이 냉수를 공급을 하면 이 공조기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뒤에서 다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구성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공조기에서 한마디로 냉수니까 찬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 여기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실내로는 찬 공기가 들어가서 냉방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고, 냉수가 순환해서 돌아오면 이제 이 냉수는 보통 환수되는 온도가 12도C 정도가 됩니다. 12도C 정도가 되면 이 냉수가 냉매하고 열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냉매는 뜨거워지고 이 냉수는 다시 차가워져서 순환을 하는 것이고, 이 뜨거워진 냉매는 콘덴서로 가서 이것은 응축기가 되는 것이죠. 콘덴서로 가서 다시 냉각을 하는 겁니다. 뜨거워진 냉매가 다시 온도가 낮아지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열 교환은 냉각수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각탑에서 공급되는 냉수가
이 응축기에서 냉매와 열교환을 해서 냉각수는 뜨거워지고 냉매는 차가워져서 차가워지는 형태로 열교환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플랜트 같은 경우라든가 반도체 플랜트라든가 초고층 빌딩에서 중앙 냉담 방식, 중앙에서 공급되는 HVAC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일식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냉동기에 대한 용량은 우리가 냉동톤 RT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에서 뭐 2000RT 정도 급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대용량 플랜트에서 2000RT급 냉동기라고 하면 이 냉동기 한 대만 해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것들이 수십 대가 들어가는, 반도체 플랜트는 냉방 부하가 매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십 대가 들어가는 아주 초대형 플랜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냉동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냉동기가 예를 들어서 1000에서 2000RT급이라고 하면 결국은 전기 분야에서 공급하는 것은 냉동기 기동반을 공급을 하는 것인데, 업무 범위가 냉동기 기동반이 되는 것인데, 이 냉동기 기동반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냉매를 압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냉매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기를 돌리기 위한 것인데, 이 압축기가 예를 들어서 냉동기에 따라 틀리지만 냉동기가 2000RT급 정도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용량만 해도 500kW 정도의 아주 큰 대용량 모터가 되는 것입니다. 큰 대용량 모터가 되니까 이 큰 대용량 모터를 돌리려면 당연히 저압으로는 돌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고압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3kV나 6.6kV를 사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최근에는 다 6.6k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냉동기 기동반은 6.6kV로 공급이 되고, MCC반도 마찬가지입니다. MCC반도 이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냉수 공급 펌프라든가 냉각수 공급 펌프가 100에서 200kW 정도의 대형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저압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압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고압 모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대용량 모터를 돌리는 것이 여러가지 전압 강화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모터가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2000RT급에서 사용되는 것이 50kW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압으로 돌리고, 공기 조화기도 마찬가지로 팬 부하기 때문에 저압으로 돌리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우선 냉동기를 좀 살펴보면, 냉동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두 개가 같은 그림인데, 냉동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선 증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발기가 있고, 이렇게 응축기가 있고, 압축기가 있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뭐 제어 판넬이 들어가 있고,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반을 전기 분야에서 별도로 판넬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체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면, 증발기에서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냉매가 기화를 하면서 어떤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는 것이 냉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발을 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기 때문에 이때 이 냉수는 공기조화기로 냉수가 공급이 되고, 요것이 환수가 돼서 다시 들어오는데, 공기조화기로 공급이 될 때는 냉수가 6도씨 정도의 차가운 물이, 왜냐하면 냉매가 증발을 하면서 주위에 열을 빼앗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공급이 되고, 환수가 되면 이것이 12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가 되는 것이고, 이 높은 온도에 의해서 냉매는 뜨거운 고온 기체가 되는 것이죠. 이 고온 기체를 응축을 하기 위해서는 압축 과정과 냉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응축기를 통해서
냉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뜨거워진 냉매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열 교환을 해야 되고 그 열 교환을 하는 것이 냉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는 우리가 쿨링타워라고 하는 냉각탑으로부터 냉각수를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냉각수는 응축기로 공급이 되고 이 응축기에서 냉매하고 열교환이 되고 나면 다시 냉각탑으로 환수되는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냉동기에 대한 원리이고 이것을 앞에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렸던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발기를 나온 냉매는 고온, 왜냐하면 공조기에서 나온 뜨거운 물과 열교환을 했기 때문에 고온 저압의 냉매 가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면 압축기에서 모터를 돌려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아주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제 압축이 되는 것이죠. 압축이 되게 되면 고온 고압의 가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응축기에서 냉각수와 열 교환을 해서 저온 고압의 액체가 되는 것입니다. 액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팽창 밸브를 통해서 증발하는 것이죠. 압력이 낮아지면 액체가 기화하는 것이죠.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이때 증발하면서 주위에 열을 빼앗는 그런 원리로 구성된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흔히 냉동기에 대한 원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TS 선도를 얘기를 합니다. TS 선도를 얘기를 하는데 증발기에서 냉매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엔탈피가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증발을 과정을 거치거나 증발기를 거치고 나면 이제 압축기에 의해서 압축을 하는 것이죠. 압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압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물체를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만한 부피의 공기가 있는데 이것을 압축을 해서 부피를 줄이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 분자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다시 식혀주는 역할은 응축기에 의해서 냉각탑에서 이만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트 밸런스라고도 뭐 표현을 하는데 증발기에서 일을 하고 압축기에서 한 일의 양이 결국은 냉각탑에서 똑같이 일을 해줘야지만 요런 사이클이 되는 것이고 냉각탑에서는 당연히 압력의 변화는 없고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엔탈피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 엔탈피가 떨어진 상태에서 팽창 밸브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죠. 압력이 낮아지면 이때 기화하면서 주위에 열을 빼앗는 요런 냉동 사이클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항상 이 TS 선도 같은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HVAC에서는 공조 냉당방 시스템에서는 항상 이 TS 선도가 등장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고 냉동기 기동반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TR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6이라든가 3.3kV로 구동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6.6kV 계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6.6kV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압기가 있죠. 1차가 229, 2차가 6.6이 되는데 지금 이 도면에서는 델타 Y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비접지 계통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비접지 계통을 사용을 해서 229을 6.6으로 강압을 하는 것이고 델타 결선이라는 것은 뭐 비접지 계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접지 계통이 어떻게 구성되고 원리가 뭐고 보호개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실무 강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사 정규 과정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어쨌든 6.6kV 계통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6.6kV에서 각 냉동기 기동반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주게 되고 냉동기 기동반에서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V12가 있고 VS가 있습니다. VS가 있고 모터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용량이 매우 크지만 모터 용량이
매우 크지만 고압으로 돌기 때문에 이것을 직입 기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인버터로도 사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인버터를 쓰는 경우는 많이 없고, 어쨌든 인버터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절감 때문에 인버터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개통 구성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